지구는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대륙의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땅에 25억 년 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위가 품고 있는 지질학의 시계. 초대륙 로디니아의 한 조각이 서해 최북단에 와 있습니다. 눈덩이 지구 시대에 쌓였던 빙하 퇴적물이 충주를 시작을 해서 옥천 지역까지 멸종과 빙하의 시대를 거쳐 맞이한 5억 년 전 고생대. 한반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바위에는 제각각 역경에 살아남은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화석은 바위가 우리에게 물려준 일기장이죠. 화석이 발에 치일 듯 많아 지질학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태백 구문소. 이 구문소 지역은 우리가 과거에 고생대 때 어떤 환경에서 암석이 쌓였는지,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는지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지질학은 작은 단서를 통해 잃어버린 과거의 큰 사건에 대한 퍼즐을 맞춰냅니다. 물이 처음에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에 연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쌓였고,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위에 이렇게 쌓이면서 이 방향으로 쌓였죠. 물결 따라 움직였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 이는 달의 시간에 맞춰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얕은 바닷가였다는 증거죠. 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작은 입자들이 부르면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옆으로 누워있는 석회암 퇴적 구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바위는 바다였음을 알리는 비밀 코드를 곳곳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암염, 바위가 돼버린 소금 자국. 소금은 육지에서 나온 나트륨과 바다의 염소가 결합돼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모든 생명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증발암이 있다는 건 이곳이 덥고 얕은 바다였다가 솟아났다는 것. 사실은 놀랍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완벽한 정육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자란다는 게,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말라야 되냐면은 원래 있는 바닷물 부피 한 90% 물이 증발이 돼야지 이런 결정이 만들어지거든요. 미스테리로 가득한 과거로의 여행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조금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흙바닥에서 유기물을 먹고 살았을 녀석들이 지천입니다. 물론 다른 녀석들도 많죠. 두 종류. 돌 틈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살짝 건드리자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나선 구조가 뚜렷한 이 녀석은 달팽이를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5억 년 전 고생대의 진정한 대표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 녀석 삼엽충입니다. 이 삼엽충이 이렇게 멋진 구조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삼엽충의 껍데기가 탄산칼슘이라는 석회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삼엽충은 말 그대로 좌우 그리고 가슴 등 세 개의 엽이 분명한 절지 동물이라는 뜻. 자, 그럼 3억 년가량 번성했다는 이 삼엽충을 따라 고생대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놀랍게도 해발 700m에 달하는 이 고지대가 5억 년 전 고생대엔 바다였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삼엽충들이 득실거렸겠죠. 바다는 태백만이 아니라 정선, 영월, 삼척, 문경에 이르기까지 드넓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생대 당시에도 지금의 위치였을까요? 자성으로 생성 위치를 알 수 있는 고지자기 방법을 통하면 그 비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으면서 그중에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지구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배열됩니다. 그 배열된 상태에서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것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자기장이 마치 화석같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때문에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나침반의 자침은 위도에 따라 기울기를 달리하죠. 이를 복각이라 하는데 적도에서는 0도, 적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 당시의 자성을 가진 암석을 복각으로 측정하면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죠. 베타 53도. 측정 결과 5억 년 전 태백은 남위 12도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이처럼 적도 이남에 위치했던 태백은 그 후 천천히 북상해 3억 년 전엔 남위 5도 부근을 지났고 오늘날의 위치인 북위 38도에는 약 1억 5천만 년 전쯤에 도착했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은 거대한 여행자인 셈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태백산. 그런데 이곳이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단서가 닳고 닳도록 오가는 이 길, 등산객의 발밑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지금도 가보면 모래사장에 자갈도 쌓이고 모래도 쌓이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건 자갈이고 그다음에 이 잔잔한 것들은 모래거든. 그러니까 5억 2천만 년 전에 여기가 얕은 바다에 쌓였던 그런 퇴적암인데 지금 1500m도 넘는 이 산 위에 있다는 뜻은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있던 퇴적암들이 밀어 올려져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높은 산에 있게 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닿게 되는 태백산 정상. 태백산 줄기가 본디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2500만 년 전 한반도를 붙잡고 있던 일본판이 뜯겨나가자
조금씩 솟아오른 것이죠. 태백산 분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북쪽으로 바라보는 모든 산들은 5억 년 전에는 얕은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였죠. 여기에 쌓인 퇴적물의 두께가 무려 1.5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이 6천만 년 동안에 여기서 쌓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 오늘날의 서해처럼 얕은 삼엽충의 바다였다는 것을요. 최덕근 교수는 40년 넘게 고생대 삼엽충을 연구해 왔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이자 진화학 연구에도 판구조론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생물이죠. 그 지군산층을 보면 이 퇴적암의 알갱이도 아주 가늘고 화석들이 보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로 봐서 얕은 곳이긴 하지만 파도의 영향이 덜은 비교적 조용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부분 작고 부스러기들 뿐이어서 퍼즐을 맞춰야만 완전체를 볼 수 있는 삼엽충. 그런데 이 작은 삼엽충이야말로 고생대 다른 대륙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합니다. 오우, 삼엽충. 이건 꼬리가 비교적 이쁜 거네, 삼엽충이. 그럼 이 삼엽충을 통해 대륙의 좌표를 찍어볼까요? 이곳은 히말라야의 나라 부탄입니다. 부탄의 삼엽충을 연구한 미국의 고생물학자가 저한테 이메일로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에서 삼엽충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 태백산 지역에서 보고된 종류와 똑같은 종류의 삼엽충을 찾았다는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부탄 지질국에 보관돼 있는 여러 종류의 화석. 화석들 중에서 삼엽충 화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This sample is collected from around 4,200 meters about sea level. So to reach this area, I think you have to trek about 2 days from the nearest settlement, that is Pobjika Valley. Yeah. 부탄은 수천 미터의 고봉들이 줄지어 있는 고원의 나라입니다. 블랙 마운틴은 부탄을 동서로 나누는 거대한 산맥이죠. 한 발 한 발 해발 4,000m에 이르자 만년설을 인 고봉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있던 퇴적층들이 밀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층은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잘 들어가지 않고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천만 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이 히말라야를 검은목 두루미는 지질학의 박동을 몸으로 느끼며 매년 넘나들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꼬박 9시간 반을 걸어 도착한 야영지. 우리가 내일 올라가서 화석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4,200m에 달하는 이 고지대에서 태백 분지에서와 같은 종의 삼엽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돌을 깨뜨리자 바다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Name is Brachiopo. Yeah, beautiful specimens of your. Take this to Right. 구문소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완종류. 고 지작이 분석 결과 태백 분지와 생성연대가 비슷했던 진흙 퇴적층. 마침내 부탄 지질국 소속 연구원이 삼엽충을 찾아냅니다. Yeah, this one. This is the front of the head, front of the head, and this is face. lucky. Yeah, lucky. Actually, you made a good job. This trilobite, the name is Linguanaspis sangae. 와, 나는 화석 기대도 안 했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데이터로 봤을 때 화석 찾으면 한 달은 찾으면 몇 개 찾을까 기대했는데 이걸 이거 와서 1시간도 안 된 거잖아. 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찾을 수조차 없는 삼엽충. 삼엽충의 정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0개의 다른 방향에서 빛을 줘가면서 찍은 50장의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세세한 형태까지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낙 작아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종 구분조차 어렵죠. 부탄에서 발견된 삼엽충, 캄브리아계 삼엽충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종까지 나오는 카울리샤니아 그라눌로사라는 종이 있고요. 또한 링기아나스피스라고 하는 종은 전 세계적으로 북중국과 우리나라 태백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백에서만 산출된 타이파이케아라고 하는 삼엽충이 있는데 이것이 부탄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왼편에 있는 이 삼엽충은 우리가 태백 지역에서 찾은 삼엽충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삼엽충은 또 이건 역시 우리가 부탄 블랙마운틴에서 찾은 삼엽충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백과 이 4,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부탄에서 같은 종류의 삼엽충이 나왔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아요? 2만 종이 넘는 삼엽충. 이 중에서 같은 토착종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같은 대륙붕에 연결돼 있었고 인접해 있었다는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긴 여행이었고 아마 내 일생에서 이처럼 험난한 여행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고지작이 분석과 최덕근 교수의 삼엽충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고생대 한반도의 위치. 시뮬레이션 결과 5억 년 전 고생대에 태백과 호주, 부탄이 얕은 바다를 끼고 마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보다 1억 년가량 늦게 만들어졌다는 호주의 퇴적층. 퇴적층 하나하나는 과거를 기록해둔 역사책과 같죠. 이것은 바다 정갈이 4억 년 전 육상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 서부 고생대 암석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저 바다 넘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5억 년 전의 고질이
놀랍게도 이 작은 삼엽충 화석, 이 화석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조하고 지각 변동이 거의 없었던 호주는 화석의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태백과 비슷한 토착종의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진 않았을까요? It's very clear. Yeah. 이 삼엽충이 하마샤니아라고 하는 삼엽충인데 이 삼엽충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태백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불과 10mm의 삼엽충. 이 호주의 삼엽충도 태백과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Dr. Choi has proposed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likely next to or adjacent to Western Australia during parts of the Cambrian and Ordovician. And this would make sense because there's a strong correlation, particularly in parts of the Bonaparte Basin and Canning Basin, with some of the trilobite faunas that we see. In fact, some of the endemic species, so species that we see only in parts of Korea previously, we have actually found in parts of the Bonapartes and Canning Basins of Australia. 얕고 따뜻했을 5억 년 전 고생대의 바다. 최덕근 교수는 여전히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다에서 고생대 한반도의 고지도를 다시 그려냅니다. 5억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중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얕은 바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선해가 맨 처음에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쌓인 퇴적층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이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퇴적층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석유질 골격을 가진 생물의 유해가 많이 쌓여서 이제 석회암도 만들어지고 초대륙의 한 조각으로 얕은 바다였던 한반도. 고생대의 바닷속은 따뜻했고 바닥엔 수많은 생물들이 경쟁하며 몸을 키웠을 겁니다. 탄산칼슘을 껍데기로 이용한 동물들도 부쩍 늘어났죠. 석회암 절벽의 구문소. 태백 사람들은 이곳을 뚜르네라고 부릅니다. 물살이 석회암을 녹여 길을 뚫었다는 의미죠. 그럼 이곳에서 시간의 벽을 뚫고 적도의 바다를 떠올리며 고생대 바다를 누볐던 생물들을 잠시 만나볼까요? 이 삼엽충은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달리 제법 큰 녀석인데요. 와, 이 삼엽충 좀 봐요. 이 겹눈이네요. 이 복골절을 하는 이 겹눈이라 아마 삼엽충도 저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겹눈은 혼눈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각각의 눈이 초점을 달리하면 사물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 방해석은 복골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비춰보면 두 개로 보여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곤충들이 이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위왁시아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군요. 물고기를 닮은 녀석도 있네요. 피카이아는 최초의 척삭동물입니다. 60cm의 아노말로카리스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였죠. 와, 이빨도 있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도의 바다를 누볐던 녀석들. 고생대의 바다는 처음으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갑옷이나 이빨로 무장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도망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태계였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진화를 촉발했고 바로 그들의 치열한 삶이 퇴적되어 오늘날까지 퇴적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생대의 바다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탄산칼슘의 갑옷과 이빨로 무장하거나 빨리 도망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죠. 마침내 지구에 진화의 방아쇠가 당겨진 시대였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퇴적돼 만들어진 석회암의 산. 그 산이 충청 북부 단양에서 강원도 남부 태백, 영월, 정선으로 이어지며 큰 산맥을 이룹니다. 적도의 바다에서 이곳까지. 정선 민둥산엔 돌리네라는 이상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화전민들이 올라와서 불을 질러서 화전을 했던 흔적들이 지금은 억새밭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움푹 파진 데가 어때 보면은 제주도 분화구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는 틈새로 물이 스며 들어가 가지고 아래에 땅속에 있는 석회암을 녹여서 동공이 생기면서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보이는 저거가 돌리네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는 깔때기 모양의 돌리네. 정상부 자체가 돌리네라는 삼척 덕황산 지하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하 통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물길.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들어갈까요? 혹시 구문소를 뚜루네라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내려온 빗물이 석회암을 깎고 깎아 이렇게 큰 지하 수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도 조금씩 깎이면서 넓어지고 있다는 물속 석회암 세상. 우리가 보통 활굴이라 살아있는 동굴이라 그래요. 현재 지하수에서 활발하게 깎이면서 동굴이 확장돼 가고 있는 동굴의 가장 초년병 시대, 가장 초기 단계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관음굴이나 대구굴이나 환성굴 같은 것. 석회암 동굴임을 말해주듯 물줄기를 따라 만들어진 화려한 생성물들. 이곳 삼척 대일이 동굴지대엔 대금굴, 환선굴, 관음굴이 모여 있습니다. 자, 물이 깊습니다. 조심하세요. 관음굴 내부로 들어가자 수로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눈에도 물의 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지점은 입구에서 겨우 한 200m 남지 않는데 거의 몇 시간을 오는 거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물 상류까지는 약 1km를 가야지만 이 관음굴의 우리가 마지막 막장이라고 하는 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깊이와 동굴의 폭. 그런데 이 어둠 속을 오랫동안 드나들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꼬리칠의 도룡뇽입니다. 이 꼬리칠의 도룡뇽이 금방 산란할 것 같이 배가 볼록해 있는 게 보이네요. 계곡에 사는 이 녀석들은 5월이면 동굴에 들어와 산란합니다. 천적이 없고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폭포를 지나서도 미로처럼 계속 이어진 물길.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주로 왼쪽에 동굴 생성물들이 집중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그 틈 따라 내려오면서 경사면에서 왼쪽에 경사를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지하 궁전의 건설자는 물방울입니다. 베이컨 시트는 천정의 물방울이 사선으로 흐르면서 만들고 미약한 물방울은 이렇듯 작은 종유관을 만들죠. 사실 이 조류석은 삼엽충이나 그런 작은 생물의 조각들이 녹아서 차곡차곡 쌓인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의 빗방울 속엔 작게나마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산성비가 탄산칼슘의 석회암을 녹여 지하 걸작들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중력을 거부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곡석.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이 석회암이 쌓인 위도는 거의 남이 한 10도에서 적도 근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반도를 포함한 땅덩어리는 적도에서 남이 10도 근처에 있었고 이것이 점차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중생대에 가까이 이르면서 아시아와 붙으면서 육지의 일부가 된 거죠. 이 암석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기록이 있고 그 기록 속에는 여러 생물들이 지난 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삼엽충의 껍데기가 쌓이고 쌓여 만들었을 산. 이제 삼엽충의 몸을 보호했던 껍질은 시멘트가 돼 우리의 집이 되고 대리암이 돼 우리의 거실 벽을 장식합니다. 땡땡 소리가 나면은 돌이 소음기고 퍽퍽 소리가 나면은 돌이 나쁜 거래. 망치 때려서. 이 돌이 좋습니다. 대리암은 석회암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된 다음 단단하게 굳어 다시 솟아오른 것이죠. 여기는 석회암이 많은 열과 압력을 받아 대리암으로 변한 곳입니다. 근데 이 대리암 속에도 자세히 보면 원래 석회암을 만들었던 작은 생명체의 조각들이 보여요. 삼엽충 같은 거요. 이러한 석회암은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경상북도 문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의 높은 산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기암 절벽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 이어지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고생대 석회암 절벽엔 동굴이 많은데요. 그 동굴을 둥지로 이용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고루 체온을 전해주기 위해 알 굴리기에 바쁜 비오리. 자세히 보니 이런 크고 작은 굴들이 층층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한 꼭대기에도 동굴이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층마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라는 건 얕은 지하수면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수면이 지금 저 하천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 위에 있던 것이 차츰 깎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오랜 시간 톱질하듯 석회암을 깎고 다듬으며 이어져 왔을 강. 얼음치들이 단단한 자갈을 물어다 산을 쌓고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매년 4, 5월이면 강 곳곳에서 이런 돌산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틀을 마련하는, 지금 우리가 이 산을 보듯이 물속에 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산란을 하는 게 얼음치입니다. 알의 유실을 막기 위해 쌓는다는 돌산. 자세히 보면 이 돌산은 참 많은 시간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고생대 산줄기와 중생대 자갈과 지금의 얼음치 알. 비오리가 무사히 부화에 성공했나 봅니다. 그렇게 또 하루의 시간이 쌓여가는 동강. 최덕근 교수가 태백 구문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물가에 평범한 바위 같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지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암석은 석회암인데 이 석회암의 나이는 4억 6천만 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암석은 석탄기 암석이거든요. 나이가 3억 2천만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층 사이에는 약 1억 4천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죠. 두 지층 사이에서 실종돼버린 1억 4천만 년의 시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를 지나 사라진 데본기를 봅니다.
대본기는 어리의 시대였죠. 몇몇 물고기엔 지느러미가 변해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포식자를 피해 강이나 호수로의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훗날 육상동물 시대를 위한 엄청난 도약이었죠. 그런데 왜 이 대본기 퇴적층이 적도 근처에 있었던 태백엔 없는 걸까요?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학자들은 당시 한반도가 바다에서 떠올라 평평한 모습으로 떠돌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호주와 인접해 있던 곤도와나 시대를 끝내고 대양 너머로 이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태백 금천골은 192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탄을 발견했던 곳입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광산이 생겨났으나 거의 사라지고 없는 지금. 석탄이 묻혀있는 채굴장까지는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심지어 바다 밑까지 뚫고 들어가서야 채굴장으로 연결된 갱도에 도착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75m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탄을 캐는 데를 이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탄이 묻혀있는 탄맥이 곧 갱도가 됩니다. 지각 변동을 거쳐 깊숙이 박힌 까닭에 작업이 쉽지 않은 채탄 작업. 이런 석탄을 뗀다는 건 어쩌면 약 3억 년 전의 나무를 꺼내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석탄은 사실 굉장히 오랜 지질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2억 6천만 년 전이 고생대 말에 이 수많은 식물들이 늪지대로 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깊이 지하로 가게 되면 많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처럼 석탄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연 당시의 숲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습지엔 이처럼 양치 식물로 가득했을 겁니다. (4억 년) 전 처음으로 물가에 나오기 시작한 식물들은 호자 번식에서 겉씨로, 겉씨 식물에서 속씨 식물로 진화하며 내륙 먼 곳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갔죠. 늘어난 산소 농도에 맞춰 일찍 상륙한 절지 동물들은 몸집을 잔뜩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거대 잠자리 메가네우리는 70cm가 넘는 날개로 하늘을 날았을 겁니다. (5억 년) 전 초대륙의 한 조각이었던 한반도. 이후 한반도는 (3억 년) 전 초대륙 판기아에서 고생대를 보낸 다음 적도의 바다를 건너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을 지폈던 석탄 한 조각, 오를 수 있는 산등성이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수억 년의 여정 끝에 얻어지고 남겨진 오래된 유산들이죠. 인간이 만든 길은 그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하지만 자연의 길은 명확하게 알기 힘들죠. 5억 년 전 고생대의 바다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작은 단서들 토대로 퍼즐을 맞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여정이죠. 세계 지도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한반도이고 강원도이지만 5억 년 동안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지구의 내력이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도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보면 놀랍고도 경이로운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5억 년) 전 고생대에서 시작해 오늘 여기까지 이른 길고 험난했던 여정. 대륙이 움직이고 대양을 건넜던 우리 땅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암석들이 형성이 되고 다시 이 암석들은 지표에서 흙이 돼서 토양이 되고 이 토양 위에서는 많은 생명체들이 뿌리내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암석에는 생명체와 함께 겪어온 지구의 오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땅의 거대한 이야기. 정선읍에야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저멍텅구리는 날 안고 돌 줄 모르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옮겨주소.